얘들아 안녕, 지수쌤이야. 또 이제 우리 유튜브 영상으로 만나게 됐지. 저번에 너네가 반응을 뜨뜻미지근하게 해줬지만 선생님은 굴하지 않아. 열심히 영상을 올릴 거야. 알겠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영상이 좀 달라. 뭐가 달라? 쌤 교실 보이지? 사랑하는 2학년 3반 교실이 보이는데 이제 우리 새로운 단원을 나가게 돼요. 새로운 단원은 문화라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사회문화에서 문화 단원이 선생님이 옛날에 말했겠지만 제일 쉽고 재미있는 단원이었어. 그러니까 쌤이랑 재밌게 공부해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일탈 관련해서 이론 배웠고 그 다음에 수능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영상 하나 올라올 거고 총 문화 단어는 유튜브 영상 2개 올라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화의 의미, 문화의 속성 관한 유튜브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 관한 영상이에요. 하나도 안 어려워. 알겠지? 얘들아, 첫 번째 나갈 거는요, 문화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얘들아, 너네 혹시 문화 뭐라고 생각해? 문화라는 말 들어봤어? 선생님은 제일 좀 니네 학생 때 들었던 게 문화상품권 할 때 문화 들어봤고, 또 나 어제 그저께 뮤지컬 봤잖아. 우와, 너 문화인이네? 라는 말로도 썼던 것 같아. 근데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러한 문화는 좁은 의미의 문화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문화에서 배우는 문화는 두 가지 의미로 나뉠 수 있어. 첫 번째는 좁은 의미의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세련된 것, 고상한 것, 또 문화인이네, 문화상품권 등을 말하는 거예요. 또 문화생활 합시다 할 때 문화가 좁은 의미의 문화입니다. 두 번째 문화는요, 넓은 의미의 문화라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문화. 예시를 들어줄게요. 청소년 문화, 그 다음에 대중문화, 청주지역 문화, 광해현 지역 문화, 어른들의 문화, 노인세대 문화. 아까 나 문화상품권 받았다. 우리 문화생활하러 갈래? 너 문화인이네? 라는 거랑 뭐가 달라? 조금 더 넓고 포괄적인 의미의 문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문화는요, 한 사회의 집단 구성원들, 청소년이면 청소년 집단, 노인이면 노인 집단, 청주 지역이면 청주 지역, 광해원 지역이면 광해원 지역의 사람들이 다 같이 공유하는 행동, 양식 또는 의식주 등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를 말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한 사회의 집단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모든 사회적 생활 양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교과서적인 의미죠. 그쵸? 그래서 좁은 의미의 문화, 넓은 의미의 문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얘들아, 이제 문화의 의미 배웠잖아. 그 다음에는 문화의 속성으로 넘어가요. 문화의 속성. 이거 효과 끼울 거거든. 문화의 속성으로 알아볼 건데요. 문화의 속성은 외워둬야 할 게 있어. 문화의 속성은 5가지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임용고시 공부할 때 사회문화 어떻게 가르칠지 공부하다가요, 앞글자 따서 외웠어요. 공학, 총축, 변 이렇게 외우면 돼요. 공학, 총축, 변. 첫 번째는요, 공유성이라고 해요. 공유성. 문화의 속성, 특징 중에 하나는요, 공유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성이란 건 뭘까? 공유하다, 문화는 공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할 때 공유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성은요, 문화는 구성원 다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이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이다 라는 의미예요. 공유성은 구성원 다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이다. 이건 예시를 들어주는 게 조금 더 알기 쉬울 것 같아. 얘들아, 너네 떡국 몇 그릇 먹었냐? 너네는 지금 고2니까 18그릇 먹었겠네? 쌤은 몇 그릇 먹었어? 쌤은 27그릇 먹었지? 근데 이게 진짜로 지금 27그릇을 푸드파이터 마냥 먹어? 아니죠. 떡국 먹었다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했어?
아, 저 사람 나이가 27이구나. 아, 저 사람 나이가 18이구나 라고 이해했죠. 우리가 말하는 떡국을 먹는다 라는 의미를요, 여러분들이랑 나랑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의 공유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 예측 가능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동질성을 형성해요. 떡국 먹었네. 같은 문화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동질성을 형성하고, 너네가 쌤이 말하는 말 알아들었죠? 그래서 원활하게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공유성이 아마 쌤이 여지껏 나왔던 수능 기출문제 분석해보는데 공유성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유성은 반드시 사례 많이 알아둬야 돼요. 다양한 사례는 쌤이랑 오프라인 수업에서 다양하게 다뤄볼게. 이제 두 번째 넘어갈 거예요. 쌤이 공학, 총축변 이렇게 외우라 그랬지. 그래서 나머지 하나, 두 번째는요. 공학, 학습성이야. 아, 대박 쉬워. 학습성은 문화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배워서 습득한 거다라는 특성이에요. 되게 쉽지? 학습성이 제일 쉬운 특성일걸? 그래서 문화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게 아니라 나중에 배워서 학습한 거다라는 거예요. 학습성 예시 하나 들어줘 볼게. 학습성의 예시는 선생님 배사모에 윌리엄이라고 쌤 베프가 있거든? 윌리엄은 지금 청주에 있는 외국어 학원에서 강사를 해요. 근데 윌리엄 진짜 한국말 잘한다? 영국 사람인데 우리나라로 이제 일하러 왔어요. 근데 한국말 되게 잘해. 그럼 윌리엄은 태어날 때부터 한국말을 할 줄 알았을까? 아니죠. 윌리엄은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말밖에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영어밖에 할 줄 몰랐던 거지? 근데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를 알고 또 언어를 배웠죠. 그래서 후천적으로 문화는 학습한 거다라고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윌리엄이 우리나라 말고 갑자기 또 일자리가 생겨서 중국으로 갔어. 그러면 윌리엄은 중국어를 또 배워야 하겠지. 그래서 사회적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따라서 문화를 새롭게 학습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해됐어요? 이제 학습성 배웠고 공유성 배웠죠? 세 번째 뭐 넘어갈까? 공학, 그 다음에 총체성이라는 거예요. 총체성. 그래서 공학, 총축변 할 때 총체성은요, 우리 EBS 같은 데서는 전체성이라고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총체성이랑 전체성 같이 있다고 알아두면 돼요. 똑같은 말로 사용이 돼요. 총체성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데 다 같이 조금만 생각해보자. 총체성은 뭐냐면 문화는요, 하나의 요소가 있으면 한 요소가 다른 요소한테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에서 한 요소의 변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요 요소 모두 다 같이 변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게 총체성이에요. 이거 좀 어려워. 그리고 좀 어려워서 그런가 공유성이랑 총체성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 총체성은 키워드로 알아두는 게 좋아. 상호 유기적, 연관, 그 다음에 연쇄적, 이런 말이 모의고사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총체성은 특히나 유기적, 여러 가지 문화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총체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시 하나 들어줘 볼게. 우리 얘들아, 너네 핸드폰 얼마나 해? 쌤은 스마트폰을 하루에 그래도 3시간은 하거든? 많이 하지. 근데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냥 스마트폰 딱 하나의 영향으로 끝났을까? 아니에요. 스마트폰은 우리 삶에 다양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선생님 때는 스마트폰이 18살 때 이제 카카오톡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네 단톡방 관리도 하고 선생님이 뭐 밴드를 활용해서 수업하기도 하고, 그 다음 쌤 동아리 친구들은 쌍방향으로 수업할 때 이제 활동할 때 줌을 활용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다양화 개발은
교육 문화에도 영향을 끼쳤죠. 그죠? 교육 문화에도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에 또 스마트폰이 개발되면서 정치 참여 형태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치 참여 투표에서 끝났거나 그랬는데 요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또 정치 문화에도 다양한 연관을 끼친 거죠. 그 다음에 또 쌤이 되게 싫어하는 건데, 밥 먹으러 갈 때 쌤 동생은 핸드폰만 봐. 요거 동생이 이제 유튜브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쌤 동생은 가족끼리 밥 먹을 때 핸드폰만 본단 말이야. 근데 원래는 안 그랬어. 스마트폰 등장하기 전에는 얘 안 그랬단 말이야. 근데 많잖아, 너네. 그치? 많지? 밥 먹을 때 보호자분들이랑 밥 먹을 때 핸드폰만 하는 애들 많죠? 이것도 가족 간의 관계나 가족 문화를 바꾸기도 했다. 그래서 정체성은요, 얘들아, 하나의 문화 요소가 다른 요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공학총까지 했고, 그 다음에 축적성 하면 되겠죠. 네 번째는 축적성이라는 거예요. 축적성. 되게 쉬워. 축적성은 우리 문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하고 여러 요소들이 합쳐져요. 축적되면서 점점 더 풍부해진다 라는 말이에요. 되게 쉽지? 그냥 축적이라는 말만 이해하면 돼. 축적성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공유성이랑 총체성에 좀 포인트를 주세요. 그래서 축적성은 세대 간에, 쌤 세대에서 쌤이 만약에 자식을 낳으면 자식 세대로, 쌤 부모님 세대에서 쌤 세대로 세대 간에 전승이 되면서 점점 더 풍부해진다. 문화가 하나, 둘, 셋, 넷 켜켜이 쌓이면서 풍부해진다고 보는 게 축적성이에요. 축적성. 그래서 축적성 예시는 쌤이 찾아봤는데 김치 예시가 나와요. 김치. 그래서 우리 옛날에 아주 옛날에 김치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전래가 됐어요. 그때 김치가 우리가 먹었던 그 빨간, 우리가 지금 먹는 빨간 김치 형태였을까? 아니래.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로 전해졌던 김치는요, 하얀 색깔이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고춧가루 넣어볼까? 해가지고 고춧가루 넣고 빨간 김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김치가 다양해졌지. 쌤이 제일 좋아하는 총각김치, 열무김치, 파김치, 짜파게티랑 같이 먹으면 제일 맛있는 파김치, 또 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갓김치 등등등 다양한 김치가 생겼죠. 그러니까 문화는 세대를 거치면서 점점 다양해지고 풍부해진다 라는 게 축적성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 남았어? 하나? 공학, 총, 축, 변. 변동성 남았죠. 변동성은 더 쉬워. 변동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는 변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변동성을 한마디로 정의해보면요, 시간이 흐르면서 문화의 내용이나 의미가 변합니다. 이 특성이 변동성이다 라는 거예요. 예시는 쌤이 이제 수업 시간에도 사진 보여줄 건데, 너네 지금 교복 입잖아. 근데 쌤 어머니도 교복을 입으셨고 아버지도 교복을 입으셨어요. 쌤 아버지가 아빠 옛날 사진이다 라고 교복 보여주면 대박, 무슨 이거 검정고무신이야. 검정고무신 때 교복인데, 근데 쌤 요거 너무 교복이 예쁜 것 같아서 군산 놀러 가가지고 1970년대 교복 입어보기도 했거든. 그래서 근데 지금 교복이랑 형태가 완전 다르지. 남자 교복은 보통 이렇게 까맣게 해가지고 이렇게 채우는 방식이었고, 여자분들 교복은 세일러 카라 입는 거였죠. 그래서 그 형태도 되게 예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 때는 교복이 너네 때랑 이제 아무래도 비슷하지. 교복도 다양하게 변화했고요. 지금은 얘들아, 우리 학교는 생활복이 따로 있지만 쌤이 진짜 깜짝 놀란 게 있다? 어떤 학교는 교복이 후드 집업이래. 후드 집업. 그러니까 활동하기 편하게, 조금 더 활동하기 편한 형태로 교복도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교복이라는 문화도 의복 문화죠. 그래서 교복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변한다, 다양해진다 라는 게 이제 변동성이에요. 그래서 쌤이 포인트 두라고 하는 건 첫 번째 공유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총체성이에요. 이 두 가지 제일 많이 나오니까 꼭 사례 많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문화의 의미 배웠죠. 문화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좁은 의미의 문화, 두 번째는 넓은 의미의 문화 있고,
그 다음에 문화의 속성, 이거 자주 나옵니다. 모의고사에 꼭 나와요. 수능에도 꼭 나와요. 5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공학, 총축, 변. 첫 번째 공유성, 두 번째 학습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총체성, 네 번째 축적성, 마지막 변동성. 이렇게 5가지.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꼭 잘 기억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생했어, 얘들아.